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금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도사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소개 작가님. 뭐였더라?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하셔가지고 감을 잃으셨네. 아마추어를 지향하는 독서가. 그렇지. 네, 용도사입니다. 네, 맞아. 생각났다. 네. 저는 팟캐스트 만드는 불금 PD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저번에 이정모 관장님 이후로 두 번째 작가 인터뷰 네. 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또 두 분을 오늘은 또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요. 영광입니다. 정말 저희가 영광이고요. 표정도 좀 영광스러운 표정을 좀 해주셔야. 제가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해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인데. 내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면은 왜 이렇게. 근데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영혼 없이 얘기하냐고. 사람들 좀 무서워하거든요. 처음 볼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두 영광입니다. 정말. 네, 정말 영광입니다. 오케이. 그게 달라진 걸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만화책을 좀 다루고요.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는 작품을 쓰신 작가님과 또 함께 사시는 작가님. 소개를 내가 이거 많이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저희 러스트 작가님과 린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게스트 모시고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진행이 좀 미숙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모셨는데 소개 좀 각자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그린 작가 린든이라고 합니다. 뭐고 있어? 네,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그린 린든 작가랑 같이 사는 러스트 작가입니다. 근데 러스트 작가님 그렇게 소개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린 작품이 몇 작품들이 개인데. 많잖아요. 그럼요. 이제 차근차근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풀어가야죠. 오늘 사실 또 저희 용도사님 덕분에 또 성사된 또 이런 인터뷰기도 한데 또 좀 자세히 좀 두 분을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전 직장에서 이제 알게 됐고 꼭 직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SNS에서 작가님 작품들 이제 알게 되면서 저는 러스트 작가님을 먼저 알게 됐고 그리고 린든 작가님을 이제 가족으로서 같이 인사드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는 또 린든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홍보하게 되고 약간 이런 되게 두 분과는 되게 또 좋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되게 뜻깊고요. 일단 러스트 작가님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또 작가 하시다가 또 대표로 되게 레벨업 하셔가지고 에끌툰 사이트라고 기독교 세계관 그렇죠. 중심의 이제 웹툰을 내고 그 웹툰을 이제 만화책으로까지 출간을 이제 하시는 에끌툰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책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헤븐리 스파이, 마가복음 뒷조사, 창조론 연대기, 의인을 찾아서, 요한복음 뒷조사, 교회를 부탁해. 그리고 지금 두 편의 웹툰의 글작가로서 그렇죠? 네, 글작가로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에꿀툰을 지금 전체 운영 이렇게 하시는 CEO. 네, 부럽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린든 작가님도 이전에 또 몇 가지 웹툰을 하셨고 그 이제 친절한 이게 제목이 친절한 성경 인문 만화예요. 제목이 친절한 성경 인문 만화. 책을 요리하는 엄마 국민일보에 연재하셨고 친절한 성경 인문 만화는 청소년 매일 성경에 연재하셨고 또 남아있는 웹툰 있잖아요. 그 노바솔리마라고 이제 네네네. 유대인의 회심기를 그리는 맞아. 만화도 하나 그렸었고 아싸원정대라고 이제 판타지를 기반으로 한 철로역정 이제 그거를 그렸었고요. 네네. 그렇게 그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몇 달 전에 비혼주의자 마리아라고 하는 책을 그 웹툰을 연재하시고 또 책으로 내셨습니다. 대출판사 IBP에서 내셨고요. 이거는 뭐 제가 몇 번 드립을 쳤기 때문에 농담인 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팟캐스트는 저희 맘대로니까요. 에끌툰 대표님으로 저희 이제 그 러스트 작가님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에끌툰에 대해서 좀 저희 그 팟캐스트 등에서는
비기독교인 분들도 좀 계시다 보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웹툰들을 연재하는 곳이고요. 이 기독교 세계관 바탕으로 한 어떤 작가들만의 개인적인 경험들이나 또 생각들이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스토리를 이제 담아내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연재되는 곳입니다. 기독교 웹툰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그걸 생각을 하셨었나요 전부터? 제가 작가로서 먼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기독교 세계관적인 고민을 가지고 작품을 이제 구상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디 마땅히 연재할 곳이 없으니까 예. 또 일반 어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연재 왜냐면 좀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면은 이제 안 되니까 좀 독립적인 연재처가 필요했는데 연재할 곳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게 된 거죠. 몇 년 된 거죠? 에글톤이 그러면? 에글톤이 2015년에 처음 열었고요. 예. 네. 5년 차네. 5년 차 됐네요. 야,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이제 만화가의 꿈을 가지시게 된 계기를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네. 러스트 작가님, 린든 작가님 어떻게 하다가 만화를 그리게 되셨고 뭐 그 만화 중에서도 약간 기독교 기반의 만화를 그리시게 된 계기나 스토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원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고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어떤 원령공주. 네네 새로운 세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너무 완전 저를 흠뻑 빠져들게 해가지고 저도 저런 세계관을 한번 구축하고 싶다. 또 그 안에 어떤 주제나 메시지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또 그 힘이 있더라고요. 네.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위로나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다 좋은데 그거 센과 있잖아.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랑 붉은 돼지 두 작품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전 붉은 돼지 아직 안 봤는데 봐야겠다. 오, 안 보셨어요? 꼭 보세요. 예, 예, 되게 아직 안 재밌어요. 그거는 진짜 저는 원령공주도 미야자키 하야 맞죠? 네, 네. 맞아요. 원령공주를 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어렸을 때 원령공주도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 너무 맞아, 그게 맞아. 진짜 막 그런 세계가 그렇군요. 원령공주가 뭐지? 되게 큰 사슴 나가지고 막 목 잘리고. 모노노케.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그거죠. 모노노케. 모노노케. 네. 아 그게 한글판 원령공주예요? 제목으로 네, 원령공주라고. 원령공주. 맞아. 저도 재밌게 봤었어요. 저만 몰랐네요. 모노노케. 네. 또뭐 토토로를 또 빼낼 수 없고. 그쵸. 미야자키 하야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일본어 선생님이 그냥 미야자키 그 토토로를 틀어주고 그냥 나가셨어요. 와.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인터넷 이런 네네. 미야자키 하야오를 모를 때였어요. 틀어주는데 한글 자막 있게요? 없어요. 없게? 그냥 틀어주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약간 예, 예. 맞아요. 자막 없이 없어도 봐도 토토로는 맞아요. 볼 수 있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야, 되게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참 스승. 쓸데없는 네. 소리였네요. 네. 죄송하고요. 네. 그 린든 작가님도 그러면 어릴 때 뭐 이렇게 좋아하시던 작품 또는 만화가 어떻게 이렇게 좀 만화를 만화가가 되겠어 뭐 이런 계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왜 저녁 5시만 되면 그 만화 시간이 딱 시작되잖아요. 애들 이제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그렇죠. 만화를 뭐 할 시간이야 하면 애들 다 막 뿔뿔이 흩어져서 5시부터 7시까지가 아마 계속 만화를 이렇게 틀어주는 시간이었을걸요. 그거를 계속 보면서 만화가 너무 재밌었고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만화 주인공들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면서 만화책들을 보고 만화가라는 직업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가가 돼볼까 해서 고등학교를 애니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가 부모님이 너무 반대가 심하셔가지고 그 포기를 했었어요. 그 인문계를 가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를 진학하면서 만화가는 이제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만화 안 그려. 이제 부모님이 반대했으니까 나는 이제 만화가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어떤 친구가 만화 그린 거 연습장에 막 학교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리니까 애들이 재밌어서 막 돌려보는 거예요. 반을 넘어서.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 해서 만났더니 만화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학원이라는 게 있냐? 미술 학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화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고, 이 만화를 잘 그리면 대학을 갈 수 있어. 이걸로 대학교를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꿈을 꿔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 만화 잡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화 입시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입시 잡지가 있어요? 네, 입시용 오, 잡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각 만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속과 뭐 수채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시 전용 잡지가 있는데 학원가에서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거기서 우연찮게 이 러스트 작가의 인터뷰를 제가 본 거예요. 와. 맞아요. 그때 처음 네. 오. 그때 이제 제 존재를 세종대면은 알았죠. 네, 세종대면은 거의 만화과에서는 진짜 탑이거든요. 거의 탑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인데 거기를 수시로 들어가서 합격 수기를 남긴 거예요. 야, 나 이게 처음 듣네. 아 그러네요. 이게 야, 대박. 그래서 제가 봤는데 사진도 되게 웃기게 찍어서 되게 건방진 표정으로 아, 저 약간 근데 그때 그거 좀 자료 있어요, 네. 혹시? 그거를 화석, 어디 그 자료. 이렇게 아니, 근데 스크랩 해놨어야 되는데 성공 정말. 스토리니까. 나 되게 그렇게 좀 찍어도 되는. 저 되게 찍어도 되는 배신감 거 들어요. 아닙니까? 나 왜요?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몰랐어. 와, 배신감 든다. 그러셨구나. 그 학교 중에 막 되게 막 건방진 표정으로 글도 되게 재수없게 쓴 거예요. 막 자기는 별로 막 열심히 안 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막 수학의 정성만 봤어요, 막 약간 이런 거. 이 사람 뭐야 했다가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약간 팬심으로 이렇게 네 연결된 거. 맞아요. 그 홈페이지가 있길래 그 거기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만화를 그리는데 희한한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복음 만화 비슷한 거를.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만화가 이런 건데 나는 고등학교 때쯤 한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창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답을 얻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면 이미 너무 늦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래서 이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내가 이 만화를 기독교적인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엄마 아빠가 그럼 해봐 이렇게 그걸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고등학교는 때는 약간 그 무렵에는 반대하셨는데. 네, 중학교 때는 이제 제가 만화가 하겠다니까 반대하셨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 때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하니까 이제 엄마도 그럼 해봐라 이렇게 또 해주셔서 그때부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야 됐는데 네. 그래 해봐 이러셔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점점점. 네. 그렇죠. 2학년. 그렇군요.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는 팬심으로 들어가 뭐 글 같은 건 안 남기고 이 러스트 작가가 만든 개인 홈페이지였거든요. 거기에 올라오는 그때는 되게 전도 만화 같았어요. 주보 만화에 올라가는 것 같은 전도 만화 같은 거 보면서 그때가 당시 몇 년일까요? 와 2004년이요. 야, 꽤 됐네요. 네, 여기가 2004년. 공사학번이니까 제가 그때 공사.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맞죠 2살 차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고등학생 마음으로는 감히 세종대생한테 내가 댓글을 남길 수 없다. 보기만.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눈팅만. 네, 그러니까 눈팅만 막 하다가 저도 이제 대학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때 댓글을 남겼죠. 네, 이제는 댓글을 남길 만한 수준이 됐구나. 야, 이 정도의 이승만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있으면은 악플 같은 거 없을 텐데 그리고 선풀만 있을 텐데. 작가니까 양가 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감히 하지만 또 글은 재수가 없고 막 이렇게. 그게 되게 그리고 되게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왜 이런 만화를 어떻게 그리게 됐을까? 되게 호기심이 많이 네, 드셨구나. 궁금하고 네. 그리고 글도 올렸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 네. 그림만 올린 게 아니라 글도 올렸는데. 그림도 잘 써. 근데 막 저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저희 그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그 책들을 보고 독후감 같은 거 쓰고 대박. 너무 지적이다 이러면서 그 사이트가 아직 있어요? 그 사이트가 다 있어?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그게 보관해 놨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게, 아깝다. 저희가 그럼 조만간 구글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아니 그러면 러스트 작가님은 정말 초기부터 그렇게 약간 기독교적인 만화를 그리셨던 거네요? 네네. 어. 제 관심사가 주로 기독교
세계관 쪽이어서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언제부터 그런 결심으로 하게 되시거나 이런 게? 사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 세계관에 좀 진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제 삶 전반의 고민을 좀 확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사실 거의 같은 나이, 제가 이제 빠른 생이어서 연도가 같아요. 되게 좀 구차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를 공유를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신학교 목회자 이렇게 딱 바로 이게 그냥 쫙 건너뛰는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회자는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독교 만화라는 걸 하셨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목회자 생각 안 하셨어요? 네, 전혀 못 해봤어요. 워낙에 저는 제 길은 만화다. 그걸 확고하게 하셨구나. 예,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 예.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 만화를 책으로 엮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요?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반응해줬어요? 네, 부모님이 그걸 인쇄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그 친구분 중에 인쇄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이제 그냥 흑백 인쇄로 간단하게. 그때 만화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때는 그냥 만화 일기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부모님 보시고 이거 인쇄해주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한 50권 정도인가? 와 50권이나 나왔어? 제대로 찍으신 거구나. 네. 대박이네. 꽤 몇 번 했어요. 야. 그 첫 작품이 돌멩이고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친구 고노인가? 남아있나요 그것도? 고노가 집에 그거 어디 있을 찾아보면 텐데. 있을 거예요. 집에 예. 있을 텐데. 다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때 부모님이 되게 기특해서 그러셨나? 네. 아니면 진짜 재능을 보시고 하신 건가? 비범한 재능이 모르겠네요. 있으셨구나. 네, 아무튼 보통 그렇게까지 부모님들이 잘 안 해주시는데. 전 초등학교 때 사건 만화 그냥 이렇게 막 이상한 거 그리고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데다 막 낙서장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런 거 맞아. 여기 그 책 그 교과서 책 바탕에다가 모서리에. 막 얼굴 그리고. 덩크슛 하고 막 이런 거. 야, 근데 사실 잘 그리시는 분들은 어떤 게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부모님, 근데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 딸이 딱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네. 제 딸이 만약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의 해주고 심정. 싶은, 예. 뭐 얘가 이쪽에 좀 특출남이 보이네 이런 그렇죠. 게 좀 부모 입장에서. 뭐 어쨌든 뭐 진로와 상관없이도 나중에 어쨌든 추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그쵸. 마음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네. 야, 오늘 이게 부부를 같이 인터뷰를 하니까 이게 서로에 대한 좀 더 그런 얘기가 나오네. 그렇죠. 약간 감추고 너무, 싶은 너무 좋다. 것도 네. 한쪽에서 이제 밝혀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퍼올리는 중이죠 지금 제가. 폭로 많이 해주세요. 그러네요. 좀. 그리고 이게 되게 두 분이 부부라는 것도 저는 되게 예, 이게 같은 만화가신데 또 같은 어떤 그런 콘텐츠의 가치를 공유하시는 부부라는 게 이렇게 팬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 스토리를 좀 해주세요. 그 이후 이제 그 연애 스토리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남겼어요. 근데 제가 남겼더니 군대를 간대요. 보자고 남기셨어요? 네, 보자고 남긴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네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한 거죠. 그냥 댓글로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본 게 되게 반가웠나 봐요. 같이 복음 그럴 수 만화를 있지. 그쵸. 그리는 사람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네. 아 진짜. 그런 지금 만화를 없었다고 말을 그리고 하셔야 돼서 하시는 거 아니죠? 잘 말해야 된다. 없었죠. 너무 정보를 찔렀네. 그럼 자 이거 자 지금 네네. 편집점 나왔네요. 아니 그렇구나. 예. 남편 지금 이게 러스트 작가가 그때 이제 자기가 군대를 간다고 자기 군대 주소를 남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펜팔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을 이제 천안으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편지를 꽤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이 얘가 러스트 작가가 군대 생활 어떻게 보냈는지 대해서 얘기 쓰고 또 저희가 그때는 레미제라블 그 만화를 가지고 소설을 가지고 이걸 토대로 만화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런 것도 둘이 막 편지 주고받으면서 기획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처음에는 건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둘이 펜팔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그러면서 연애 감정이 조금씩 싹 텄던 것 같아요. 얼굴은 안 보고. 그러면 그때 정식으로 사귀신 거예요? 펜팔로? 그건 아니고?
제대하고 만나서 아니 사귀신 근데 거예요? 되게 억울한 게 그때 싸이월드가 한참 흥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싸이월드 제 얼굴이 다 올라와 있었는데 러스트 작가 싸이월드 들어가면 얼굴이 진짜 막 옆모습 손톱만큼 막 이렇게 얼굴 잘 안 보여주고 야. 되게 막 엄청 비밀스러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러스 작가님 말해봐요. 그러니까, 제 메일 주소 받자마자 바로 싸이월드 들어가서 제 얼굴 본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나는 얼굴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래. 그래. 그렇죠. 네. 얼굴 엄청 빨개졌는데. 전략적으로 역시 SNS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해야. 그래서요? 그렇죠. 아 그래서 계속 펜팔로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이 싹 트고 그래서 이제 자기 휴가 나올 때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광화문에서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가 처음 만난 거였나? 아 아니다. 내가 먼저 만나러 갔었나? 면회를 한번. 아 내가 오. 먼저. 네. 아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집이 그때 본가가 전주였어요. 근데 러스트 작가가 그때 군 입대해서 거기로 뭐라고 그래야 돼? 정읍. 전주랑 자대요? 정읍이랑 자대가 정읍에 있어요. 자대가 정읍이랑 1시간 거리였죠. 그렇지. 엄청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한번 면회를 가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몇 살이셨어요? 20살, 21살? 21살이요. 아 예. 네, 되게 어릴 그렇구나. 때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얼굴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네. 한번 그래서 면회를 가겠다 해가지고 근데 은근히 적극적이셨네요. 근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와. 되게 궁금했으니까 네네네. 워낙에 뭐 막 뒤져봐도 얼굴이 안 나오고 제가 갖고 있는 사진뿐이라고 인터뷰에 그거 되게 건방지게 찍힌 그것도 제대로 다 얼굴도 한 3분의 1은 잘려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면회를 갔는데 그날 눈이 폭설이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면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싶어서 눈을 뚫고 갔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장면이 되게 아직도 강렬하게 인상에 되게 남아있어요. 되게 사진처럼. 왜요? 왜냐면 제가 이제 러트 작가의 지금 남편이지만 평생 살아오면서 봤던 그 표정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이에요. 뚜뚜루뚜뚜뚜루뚜. 진짜? 진짜 그 왔어. 정도였나? 약간 그 이러면서. 정도였어. 난 진짜 오셨다 이런 거지 사실. 그게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요. 진짜 활짝 웃었거든요. 야 정말. 그러면은 서로 두 분 다 그 첫 만남에 되게 이렇게 네,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무슨 저도. 영화 저도 스토리네. 그때 느낌이 좋았죠. 예. 이거 나중에 연애 콘텐츠 하나 하셔야겠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별로 만나실 아무도 안 궁금해할 이게 것 또 같은데. 만나실 나 분들은 되게- 이렇게 나 또 되게 재밌는데? 만나실 분들은 이렇게 또 만나지는 그러게요. 거예요. 사실 군인이 군복 입고 아무리 활짝 웃어도 호감을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다. 그러네요. 그럴 수 있다. 그렇구나. 처음 듣는 얘기들 많아서 되게 재밌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이제 러스 작가 입장에서 얘기해 이어주시죠. 네. 이야기가 어떠셨어요? 이렇게 할 줄 몰랐네. 그때 전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 싸이월드 들어가서 솔직히 사진 봤었는데 예. 처음 딱 실제로 봤을 때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되게 어떤 진지한 어떤 같이 어떤 뭔가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관계로도 계속 갈 수 있지 네네네.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면회 와서 처음 딱 본 순간에 솔직히 반했죠. 예. 야 그렇구나. 눈을 뚫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못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오겠구나 이러다가. 야 되게 낭만적이다. 그쵸. 크리스마스 날. 자 그럼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고 지금도 그러하신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럼요. 사랑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사실 만화가 작가님들을 뵙는 것도 처음이고 또 부부 작가님을 뵙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렇게 육아도 하시면서 고양이를 기른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제 저기 용도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갑자기 큰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녹음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렇지 예, 이 작가님 집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깜짝 놀랐는데 고양이 별이가 지금 너무 귀여운 별이가. 어떻게 보면 이 직장과 그 집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그런 삶이 또 어떠신가 이런 것도 좀 저는 궁금하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결혼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결혼한 지가 7년? 예. 8년 차네요.
중간에 뭐 작업실이 있는 시절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서는 집중은 잘 안 되죠. 아,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예. 아이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딸 이제 하원 시간까지 좀 아내나 저나 조금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고. 근데 뭐 좋은 점은 뭐 출퇴근 시간도 없고 또 그때 계속 작업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좀 집에 근데 저는 이 비혼주의자 마리아 그리면서 예. 보통 애기 재우고 밤 시간에 주로 작업을 했거든요. 네. 집에서 아무래도 낮에는 좀 집안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네, 눈에 보이니까. 아,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래서 사실 되게 무리하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자 마리아 연재할 때 거의 연재 막바지에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기침이 한 일주일 이상 가고 그래서 아, 그만큼 네, 몸이 진짜 되게 무서워. 상했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못, 그러니까 제가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딸도 잘 못 챙겨주게 되고 그런 게 조금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일과 삶이 이게 경계가 좀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쵸.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 바빠지면 그리고 좀 마음이 약간 조금 안일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밤 새면 되지 뭐 어디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무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요즘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프리랜서 작가님의 그 글을 봤는데 프리랜서의 좋은 점은 뭐지? 출근 시간이 없는 것. 근데 안 좋은 거는 퇴근 시간이 맞아요. 없는 퇴근 것. 시간이 없는 그런 거. 얘기 하시더라고요.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되게 공감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퇴근 시간 없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퇴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참 사실 그러네. 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네. 집안 일까지 아까 이야기하시는 거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리고 주변인들이 일한다는 걸 잘 안 믿어줘요. 너 집에 있으니까 뭐 시간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그거 특히 진짜. 그 가족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 뭔가 네, 무슨 뭔가 일 일이- 맡길 거 일을 있으면은 맡기고 있으면 다른 가족보다 저희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라든지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야겠구나. 그렇죠.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얘기를 드리죠. 마감 날이 목요일이니까 월화수에는 저희는 일을 합니다. 그때는 뭐 급한 일 있어도 저희는 좀 못 도와드립니다 하고 이제 미리 계속 얘기를 드리죠. 네. 네. 일하고 있다고. 그러시구나. 아유. 오늘 하필 마감 날은 목요일은 내 마감이 끝나고 이제 하는 거죠. 홀가분하고. 그런가요? 전날 다행이다. 전날 밤새셨다고.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그렇군요. 네. 거의 얘기 들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가능성 소위 불가능한데 연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비혼주의자도 그렇고 지금 고생 하시는 많이 것도 했어요.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러스트 작가가 많이 도와줬어요 옆에서. 같이 저희는 연재를 본인 혼자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뭐 예를 들면 교회를 부탁해나 이제 이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요한복음 뒷조사인가? 근데 제가 이제 컬러링 도와주기도 하고 의인을 찾아서 거의 같이 알고 막 그러지 않으셨나 그때? 우인을 찾아서는 일차에서는 그때는 그림 작가가 마빈 있었죠. 작가라고 예. 다른 작가였고 비혼주의자 마리아 할 때도 남편이 옆에서 좀 같이 어시처럼 옆에 붙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보통이 아닌데 그 육아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신다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좀 상상하기가 좀 쉽진 않네요. 또 마감이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네. 사실 보통이 아닌 것 네. 같고 저는 마감하는 일을 죽어도 깨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하시지 성향을 않나요? 알기 때문에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마감하는 일이 있나?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방식의 딱 뭔가 절대 시간이 주어지고 그 마감하는 일은 저는 제가 무슨 어떤 뭐 북토크에 무슨 뭐 강의를 한다거나 가끔씩 뭐 갈 때 그거에 대한 준비를 그 전날 막 직전까지 막 마치고 막 저 이러거든요. 이렇게 몰아서 하는 스타일. 예, 몰아서 하기 때문에 되게 마지막에 내용이 되게 안 좋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걸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막 4차로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1차로 그냥 가는 느낌? 이게 안 고쳐져요, 저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끔은 그런 일을 하니까 맞아, 루틴이 맞아. 안 잡히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맞아요. 그 이제 작가님들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태생부터 그런 루틴주의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은 뭐 일어나서 뭐 아침에 재즈를 틀고 클래식을 틀고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작가 어지간한 분들은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쵸.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 됐으니까 이제 네. 그런 루틴을 거기에만 잡을 수 있는 거 집중할 수 그러니까. 있는 것 같고. 일반 살기 위한 루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루틴이 이게 잘못 잡히면은 이게 계속 피로가 점점점 그러니까. 쌓여가고 그러겠지. 이게 갈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유의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두 분이 네, 작품들이 있잖아요. 작품들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비혼주의자 말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러스트 작가님부터 러스트 작가님 저는 러스트 작가님의 작품들의 뭐 이제 마케터로 또 활동한 기간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쪽에 없는 작품에 약간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셔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좀 종교를 떠나서 한번 접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초기작부터 좀 최근작까지 좀 얘기를 좀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까 C.S. 루이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C.S. 루이스가 나냐 연대기 같은 판타지 작품 썼지만 그 어떻게 보면 판타지 또 다른 판타지이기도 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삼촌 악마가 그 조카 악마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는 편지 31장의 편지로 구성된 내용인데 나름 되게 재밌어요. 인간 본성을 맞아요. 악마가 어떻게 건드리는지 이런 전략 같은 것들 그렇죠. 막 이렇게 넌 너무 부족해 아직 네. 이런 게 부족해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 천사가 스파이로 위장해서 이제 그 지옥으로 악마들의 세계로 들어가 잠입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판타지 작품 헤븐리 스파이라는 작품을 제일 처음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대형 교회 문제, 뭐 세습 문제, 뭐 여러 가지 막 좀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원래 교회란 어떤 곳이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나왔던 작품이 약간 추리 형식의 교회를 부탁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성경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쉽게 담아 가려고 기획한 복음서 뒷조사 시리즈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했었고 마가복음 뒷조사, 요한복음 뒷조사 제가 한 작품 그 두 작품이고요. 그 두 작품은 성경 신학적인 성경 그 복음서에 그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면서도 그 거기에 담긴 어떤 예수의 메시지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과 어떻게 공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적용점을 또 찾을 수 있을지 현실에 비추어서 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죠. 예. 특히 그 이제 사대복음 뒷조사 중에 이제 두 권 이제 마가복음 하고 요한복음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 마가복음 뒷조사를 읽고 왔는데 그 되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뭐랄까 흥미로웠던 지점은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적인 논증이 막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은데 뭐랄까 그 좀 약간 성교적이라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저는 사실. 물론 뒤에 이제 뭐 그 이름이 뭐죠? 그 검사 사판? 사판. 예. 네, 사판 검사의 어떤 그런 그 정서가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그런 지점들도 되게 좀 흥미로웠고 아까도 이제 전도 만화 같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 작품들을 보셨을 때.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 만화를 그리실 때 어떤 이런 성교적인 이런 것도 좀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성교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직접적인 어떤 전도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비기독교인도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읽힐 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딱히 그런 부분을 의도하지는 그런 않고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들 위주로 솔직하게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아마 사판 검사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 내면 자아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자연스럽게 당기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작 창조론 연대기라는 책도 이제 있는데 아 맞아요. 그 작품을 놓칠 뻔했. 그걸 빼먹다니.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고 소위 그 이제 미국이랑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그 창조 과학 소위 그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성경 어떤적으로 믿는 그런 게 되게 만연한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면서 어떤 진짜 과학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이제 성경 특히 창세기 중심의 그런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러면서 또 썸이라든지 이런 또 그런 스토리까지 있는 창조론 연대기 썸이요? 썸 타고 썸 타고 네, 썸. 네. 아, 되게 하이스쿨 심각한 러브스토리가. 표정으로 막 이야기하시길래 내가 듣는데 썸 맞나?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두 분 얘기 들을 때 그 창조론 연대기 겹쳐서 되게 막 들어서 썸 얘기 들을 때 그 창조론 연대기도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그 신재식 교수님 책도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떠올려주고. 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지금 연재 하신 책도 조금 하시는 웹툰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지금 연재하고 있는 거는 제가 글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두 작품인데요. 하나는 지금 린든 작가와 같이 하고 있는 영생을 주는 소녀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기술이 제가 유발 하라리나 다른 여러 작가들 책 보면서 앞으로의 세계가 또 인간이 막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을 때 종교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인간의 뇌를 더 이제 기계와 결합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막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 만약에 뭐 도덕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도 있는 거고 전두엽을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실제로 범죄자들 보면 전두엽 손상이 있어서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 분들도 많고 공감 능력이 다 뇌 신경 쪽이랑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을 때 종교의 효용성이 혹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종교가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질 수도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서 아직 뭐 전혀 이루어진 현실은 아니지만 그런 SF적인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품이 영생을 주는 소녀고요. 그 다음 작품 지금 두 번째 작품은 김군맨 작가랑 같이 김군맨 작가가 작화를 하고 있는 구원을 팝니다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구원에 닿을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많이 말해온 그런 구원론 소위 좀 그 어떤 속죄, 구원 이런 개념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잘 와닿지 않는 어떤 삶의 특정한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스토리상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좀 그런 고민들 그래서 좀 여러 삶의 정황들이 많이 담길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나와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의 구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는 계속 뭔가 구원을 팔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중첩시켜서 좀 보여주면서 좀 반성적인 이야기도 담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제가 좀 맘대로 그냥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약간 작가님의 그 관심사나 이런 게 되게 확장되고 심화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부터 이게 예를 들면 영혼 구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초기에 조금 단순한 교회론 그리고 성경 신학 그리고 이제 뭐 종교와 과학의 문제 좀 더 현실의 어떤 교회의 문제 부분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장르를 결합하셔서 예술, 역사적 예술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다루신 생각도 들고 지금 연재하시는 두 작품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되게 실험과 도전을 하시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풋이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에코툰의 작업이 대부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학습적이기도 하면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콘텐츠를 하려면은 신학적인 바탕이나 이런 거를 되게 구비를 하셔야 돼가지고 좀 뭐 따로 만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생하셔서 막 여러 가지 공부와 신학적인 훈련과 이런 걸 하면서 한 회당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다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운영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에꿀툰 검색하세요. eccll.com 검색하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빵 멤버십은 도와주십시오. 월정액 33,500원. CEO님이 BGM 깔아주는 반 멤버십은 월정액 월 11,000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약간 그 뭐라고 하야 되나요? 회차별로 막 무료 이렇게 오픈되고 그렇게 네네. 하죠. 그리고 하면서 또 출판사들이랑 기획해가지고 출간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에꿀툰 꼭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좀 상황을 지금 멤버십이 몇 명인지 오픈이 가능하시면 그리고 그것보다 에코툰이 좀 더 많은 작가들을 섭외하고 좀 더 먹고 살 수 있으시려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좀 주변 홍보도 하시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멤버십이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1,100명에서 1,200명 유료 멤버십 유료로 결제하시는 네네. 분들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많이 좀 힘들죠. 그러면 한 3,000명, 5,000명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네, 그 정도 되면은 작가들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려는 이제 매달 드리고 있지만 고려를 드릴 수 있는 작가 수가 지금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작품 수가 좀 더 늘어나고 또 작가분들도 좀 더 충분한 예, 생활이 되는 좀 고려를 받으시면서 양질의 작품들을 계속 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멤버십이 좀 2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어려움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이례적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부분 플랫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웹툰이든 모든 컨텐츠 요즘 다 작가님들의 현실이 다 그런데 작가님이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아까 되게 쿨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라고 하셨지만 그 사실 그 처음에 그 고민이 사실 지금은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굉장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한 그 에꿀툰이 지금 어쨌든 유료 멤버십이 1,000명이나 넘는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일이죠. 맞습니다. 저도 없던 사실 일이죠. 네. 처음 유료화 시작할 때 이게 가능할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긴가민가 했었어요. 지금, 처음에 그 네. 웹툰 시장도 사실은 유료화를 할 때 엄청 네. 내용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도 사실은. 네. 맞아요. 에꿀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웹툰 플랫폼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유료 멤버십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회차당 결제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죠. 네. 멤버십이 돼서 작가들을 후원한다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 형태라고 네, 봐야 되죠. 구독 형태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 형태라 기존의 웹툰 플랫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5년 차면은 그래도 일반 중소 플랫폼 다른 일반 플랫폼하고 견줬을 때도 그래도 이게 꽤 잘 버티고 있는 그럼요. 모습인가 네.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일반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웹툰 이런 플랫폼 중소 플랫폼을 하는 대표로서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기사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인터뷰 하셨어요? 이제 인터뷰가 아니라 기사 기고를 해달라고. 아, 예, 하셨어요. 기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셨어요? 아직 발행은 안 지금 됐는데. 예, 하는 11월 중이에요. 초까지 아마 예, 예. 나중에 꼭 봐야겠네요. 우리가 잘 버티고 있구나 어떻게든. 예, 그냥 버티고 있죠. 예, 버텨가야죠. 뭐 기안84
뭐 사람들 보면 연봉 뭐 장난 아니잖아요. 뭐 회사 차리고 아이고. 네. 맞아요. 두 분 연봉 1억 되실 때까지 열심히. 아멘. 화면 나왔어. 너무 진심으로 아멘했나 봐. 그리고 그냥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 나올 때 그리고 창조연대기 나올 때 제가 그 출판사 이제 마케팅 일을 해서 기억을 하는데 막 초등학생 서평 놀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사보고 막 또 저희가 만화 서평을 했었거든요. 만화 서평 모집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맞아요.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 또 되게 나이 많으신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편의점만큼이나 교회가 많다는데 물론 그 중에서 어려운 교회도 있겠지만 교회 건물 있고 그런 분들 증축이나 건축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이상한 데 그 헌금 쓰지 마시고 애굴툰 단체 후원 같은 거 좀 거의 성도 한 500명 되면은 500명 다 각자 되게 큰 그림을 이야기하시네요. 뭐 한국교회 진짜 이게 한국교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농담을 얘기하지만 이게 교회가 좀 그런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재정 운영 방식을 바꿔서 애굴툰 같은 곳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린든 작가님 이제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처음에 그린 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이제 기반으로 그 야콥 담칸이라는 유대인이랑 그리고 리처드 범브란트.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유대인 그것도 그 기억하시네. 두 사람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간증을 쓴 책이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간증 책을 보고 네.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책을 토대로 만화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만화를 한번 그렸었고요. 그게 이제 노바솔리마라는 작품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어린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가 없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철로역정이라는 그 고전 그거를 좀 재밌게 판타지화 시켜서 철로역전 자체도 판타지지만 좀 재미있게 판타지화 시켜서 약간 반지의 제왕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아싸라는 이제 작은 여자 주인공이 어떤 편지가 하나 배달이 와요.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그 왕자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여정이 이제 주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도둑이었던 여우를 만나서 같이 동지가 돼서 또 같이 그 왕국을 찾아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좌충우돌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나아가는 판타지 만화를 하나 그렸었고 이 두 작품을 지금 볼 수 있나요? 노바솔리만의 애꿀툰에서 볼 수 있고요. 아싸 원정대는 제가 뒷부분은 지금 제가 수정이나 개정을 수정이나 하셔야 이제 개정을 해야 돼서 뒷부분은 지금 제가 닫아놨어요. 아 그것도 애꿀툰이 있어요? 네, 애꿀툰에 1화에서 12화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22화인가까지가 완결이었을 텐데 제가 그 뒷부분에 이제 결말로 나아가면서 조금 약간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심사숙고하지 않고 조금 바로 이걸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바람에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신학이기도 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과감하게 닫아놓고 개정을 해야지 하고 지금 좀 묵혀두고 있어요. 지금 아싸 원정대는. 그렇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잠깐 경력이 단절돼 있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국민일보 쪽에서 신학책을 가지고 서평으로 만화를 그려볼 생각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기획이 들어와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국민일보에서 1년간 이제 책을 요리하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 서평 만화를 그렸어요. 신학책들을 소개하는 서평 만화. 이제 그러고 나서 아주 재밌게 네. 봤습니다.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집에서 집안일을 막 하다가 이제 손이 막 부족할 때 그때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읽고 있던 혹시 자기가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가진 신학자들이 뿅 하고 나타나서 같이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혹은 같이 빨래를 개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 신학적인 고민. 근데 실제 아이를 기르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옛날처럼 기도 생활이나 뭐 말씀 공부하거나 그런 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만나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느꼈던 궁금했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는 만화를 그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이제 큐티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개론할 수 있는, 성경을 좀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만화를 한번 그려주실 수 있겠냐 하는 기획이 들어와서, 그건 이제 약간 SF,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포칼립스 버전으로 세계가 멸망한 뒤,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되게 세계가 멸망한 뒤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 어떻게 다시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로봇들이 있어요. AI들이. AI들이 걔네들이 이제 성경 안에 인간들의 인간성을 회복할 키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성경 개론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 2년 조금 넘게 연재를 했었고, 근데 그거 연재하면서 이제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이제 그리게 됐죠. 네. 아, 그걸 연재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네, 연재하면서. 왜냐면 이게 잡지가 이게 2달에 한 번씩 그렇지, 나오는 그렇지. 거라서 그렇지. 조금 여유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이제 연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이제 맨 마지막에 할 이야기이긴 한데 두 분이 약간 SF 쪽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뭐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지금 하신 이제 새롭게 하신 장르도 SF적이고. SF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라사 나오키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누군가요? 완전 SF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스릴러? 그 느낌 있잖아요. 뭐라고 대표적인 해야 되나? 20세기 근데- 소년 같은 약간 저도 좀 소름 돋은 게 그 뭐죠? 지금 이제 시작하신 작품 잠깐 이름이 영생을 주는 영생을 네, 주는 그걸 소년. 보면서 네네. 1화인가 2화 느낌이 예. 저는 약간 몬스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오.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아, 하여튼 지금 좀- 생각해보니까 또. 네, 하여튼 뭐 잘 모르시는. 미안해요. 몬스터 네, 아는 척하는 거 몬스터 알아요. 좋아해서. 그때 에클톤 그 사무실 있었을 때 네. 작가실 있었을 때 보셨어요. 거기에서 네. 마빈 작가라고 또 다른 작가가 저 빌려줘가지고 되게 열심히 읽었었어요. 예. 네. 일본에 몬스터가 있다면 한국에는 영생을 준 소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잠깐 이거 되게 위험한 걸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몬스터거든요. 아, 네, 예. 하여튼 네. 엄청난 작품이죠. 그렇군요. 이제 그럼 비혼주의자 마리아 이야기를 네, 얘기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죠? 제가 네. 귤 엄청 맛있네요. 아, 귤 많이 더 드세요. 드세요. 귤도 귤 거의- 껍질을 거의 이렇게 까셨는데. 소리 많이 안 들었나요? 어떠나도 모르겠네. 꿀맛. 이부에서는 린든 작가님의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중심으로 계속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